EMS가 있습니다. EMS. 국제 특급 우편. 뭐 익스프레스 특급 붙어 있으니까 빠르다는 건 아시겠죠? 우체국에서 뭐 이런 거 말고도 이제 뭐 페덱스라든가 뭐 그런 이제 특급 우편 서비스가 있는데, 이건 이제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특급 우편이라 보시면 되겠죠. EMS. 요것도 뭐 잘 나옵니다. 저도 뭐 최근에 또 사용을 했었고. 근데 좀 생각보다 우체국 EMS가 뭐 페덱스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좀 배달되는 속도가 좀 느릿디다. 자, 뭐 개요부터 볼까요? 실물 수단에 의한 가장 신속한 우편. 이게 뭔 소린가? 이 실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선박이라든가 항공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된다? 가장 빨리 배달을 한다. 그래서 뭐 실물 수단, 뭐 사람, 뭐 항공기, 배, 뭐 이런 거 뜻하는 겁니다. 가장 신속한 우편, 다른 우편물보다 나오죠. 우선 취급. 얘가 제일 먼저입니다. 통신문, 서류, 물품을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수집, 발송, 배달. 이게 뭐라고? EMS. 그러니까 외국에 뭐 편지라든가 물건이라든가 빨리 보낼 일 있으면 뭘 사용하면 된다? EMS. 물론 뭐 앞에서 했던 뭐 통상 우편물이라든가 소포 우편물을 사용해도 돼요. 하지만 걔보다 우선 취급되기 때문에 얘가 빠르단 말이죠. 익스프레스. 다음 나오잖아요. 이것도 특수 취급 가능합니다. 항공 및 등기는 기본입니다. 당연히 EMS가 배 타고 가면 웃기겠죠. 익스프레스인데. 항공은 기본이고 당연히 등기, 증거가 남는단 말이죠. 기본으로 하고 배달 통지, 보험 취급, 초특급, EMS 프리미엄 등 특수 취급을 부과할 수 있다. 부가 서비스로 이게 가능하다. 일단 밑줄 쳐놓으세요. EMS에서 특수 취급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배달 통지, 보험 취급, 초특급 우편, EMS 프리미엄, 요거는 부가 특수 취급을 부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헷갈리면 안 되는 거, 항공이나 등기는 기본이라는 거.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대강 감 오시죠? 자, EMS로 보낼 수 있는 물품 표시하십시오. 업무용, 상업용 서류, 뭐 컴퓨터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뭐 CD라든가 이런 데 담아서 보내는 겁니다. 다음 나오죠. 상품 견본, 마그네틱 테이프, 마이크로 필름. 다음에 상품, 뭐 견본품이라든가 시제품 이런 거 어떻게 됩니까? EMS를 통해서 보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건 당연히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자, 보낼 수 없는 거, 이거 참 출제자들 문제 만들기 쉽거든요. 다음 중 EMS로 보낼 수 있는 물건은, 없는 물건은. 참 물건, 이거 참 문제 만들기 좋죠. 자, 없는 거 봅시다. 신용카드, 동전 및 화폐, 송금환, 유가증권류, 금융기관 간의 교환 수표. 간단하게 돈은 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돈은 보내지 말고 송금이나 이런 거 하면 되죠. 이거 뭔가 보낸다는 거는 뭔가 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다음, UPU, 만국우편연합에서 정한 일반적인 우편 금지 물품. 뭐 밑에 나오네. 뭐 핵무기 이런 거 어떻게 된다? 당연히 보낼 수 없죠. 밑에 나오잖아요. UPU 일반적인 우편 금지 물품. 마약, 향정신성 물질, 폭발 가연성 또는 위험한 물질,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 물품. 뭐 이거는 우리가 뭐 안 봐도 당연히 금지하겠죠. 다음에 뭐는 안 된다고? 가공을 했건 비가공을 했건 금, 은, 백금, 기금속, 보석, 이거는 왜 안 되겠습니까? 세관의 통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이거 안 거치고 갔다가는 소위 말하는 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저번에 그거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전두환도 추징금 때문에 말 많죠? 우리나라에서 추징금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게? 김우중이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몇 조죠, 몇 조.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말고도 일반인들한테로 추징금 1000억 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걔들 추징금 대부분 다 뭐하다가 걸린 사람인지 아십니까? 금괴밀수. 그러니까 금괴 이런 게 되게 돈이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UPU에서는 보내면 안 되겠죠. 참 UPU란다. EMS로 보내면 안 되겠죠. 다음에 나오죠. 뭐 상대 국가에서 수입을 금하는 물품. 뭐 예를 들면 뭐 이슬람교 국가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럼 술 보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뭐 돼지고기 안 먹는데 돼지고기 보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오케이? 자, 다음에 나오죠. 내용품에 따라 서류는 뭐라고? EE. 상품은 뭐? EM. 되겠죠? 자, 나오죠. 서류 요금을 적용하는 게 뭐가 있죠? 종이로 된 문서 형식의 편지류, 계약서, 입학서류, 서류와 함께 보내는 팜플렛 등 홍보용 첨부물, 요거는 서류 요금입니다. 되겠죠? 그런데 서적, 책, CD, 뭐 신분증, 이거는 뭐라고? 비서류. 중국의 호구책? 이게 뭐죠? 하여튼 간에 이거는 뭐라? 서류가 아니고 뭐라고? 비서류로 취급한다. 자,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저도 얼마 전에 적었었죠. 기표지. 아,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적는 거. 기표지. 중량은 몇 그램 단위? 10g 단위. 내용품 가액, 돈이 얼만가? 내용품의 객관적 가치를 US 달러로 기재해라. 고객이 기재합니다. 우편요금 나오죠? 보험료와 우편요금을 합산해서 기재한다. 되겠죠? 우편요금 어떻게 적는다고? 보험료와 우편요금을 합산해서 기재한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들어갈 경우는 합산해서 기재하란 말이죠. 수시 특급 우편. 이거 뒤에 보면 요금 감액되는 거 나오거든요. 요거는 뭐라고? 감액된 금액을 기재한다. 대량으로 발송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된다? 요금을 좀 깎아주는 게 있거든요. 뒤에 보면 있습니다. 그 조건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도착국가 약호. 영문자 2자로 된 국가 약호를 기재한다. 역시 국가 약호는 뒤에 있었죠. 그거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나오죠. 세관 신고서 CN23. 아까 전에 나오지. 내용품 수량 및 가액을 상세히 기록. 특히 내용품 가액은 손해배상 근거 정확히 기재. 내용품 가액이 얼마가 되면 10만원 이상이 되면 필히 보험을 가입해라.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서류 한 장 보내는 거는 보험 필요 없죠. 근데 무슨 시제품이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됩니까? 뭐 100만원, 200만원 넘어가는 거 이런 건 어떻게 된다? 보험에 가입을 해야지만 뭐 한다고?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얼마 이상은 필히 보험? 10만원 이상은 필히 보험 가입. 요건 세관 신고서가 CN23입니다. 봐두시고요. 다음에 나오죠. 발송인이 서명을 한다. 세관 신고서, 보험 이용 여부, 받는 사람 주소, 작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고객한테, 발송인한테 서명하십시오. 그래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해도 문제 해결이 깔끔하겠죠. 다음 나오지. 보내는 사람. 이거 참 제가 이거 적는데 참 진짜 혼났습니다. 주소 성명은 영어 또는 불어 혹은 도착국 언어. 이슬람어로 보낼 것 같으면 이슬람어로 적어주셔야겠죠. 주소 끝에는 세울, 우편번호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를 대문자로 기재. 우편번호가 뭐 한다고? 가능한 한 전화번호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되겠죠? 다음에 받는 사람도,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도 이렇게 적을 것 같으면 받는 사람은 더 자세히 적어야겠죠. 주소 성명은 똑같습니다. 자, 나오잖아. 받는 사람을 한글로 기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반드시 그 나라 언어로 적어주셔야 된단 말이죠. 다음 나오죠. 도시명과 국가명은 반드시 영문 대문자.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이걸로 안 되면 여러분들 잘못하면 반송될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대문자. 우편번호 당연히 빠뜨리면 안 되고요. 전화번호를 기재하면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되겠죠? 다음 포장 및 기타 점검 상황, 포장 상태.
포장 분실로 인한 내용품 탈락, 파손 시 발송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주지 재포장을 권고. 아, 고객님 이렇게 포장하시면 이게 뭐 항공기 타고 가다 보면 흔들리고 이러면 뭐 한다?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튼튼하게 포장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도 안 한다. 아, 그냥 보내이소. 이랬을 때 발생하는 손해는 보상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다음 나오죠. 주소 기표지를 적정하게 부착했는가. 떨어지면 낙동강 오래할 되는 겁니다. 다음 나오죠. 배달 통지. 아까 전에 했었지. 특수 취급이었지. 배달 통지는 뭘로? CN07 서식을 작성해서 우편물에 첨부한다. 배달 통지 아까 전에 특수 취급하는 그 몇 가지 있었죠. 거기서 배달 통지. 배달됐으면 뭐 한다고? 발송인에게 알려주는 거. 배달 통지. 이건 국내나 국제나 다 사용된다고 우리 앞에서 뭐 할 때 정리했었고요. 자, 다음 나오죠. 보험. 얼마까지? 700만원까지 보험 취급이 가능합니다. 되겠죠? 보험 가액은 얼마라고? 11만 4,300원까지는 2,500원. 다음. 보험 가액 초과는 11만 4,300원 초과마다 얼마? 550원. 11만 4,300원까지는 2,500원. 그걸 넘어가면 얼마마다? 초과마다 얼마? 550원. 되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보험료가 어떻게 된다? 보험 가액이 비쌀수록 어떻게 된다? 보험료도 많이 내야 된단 말이죠. 되겠지? 다음에 나오잖아. 우리나라와 EMS를 교환하는 모든 EMS에 대해서 뭐가 가능하다? 보험 취급이 가능하다. 되겠죠? 자, 다음 나오죠. 보험 가액의 기재. 내용품 가치는 객관적인 가치. 이건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죠. 서로가 말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가치를 기재해야 된단 말이고요. 다음, 내용품 가액은 주소 기표지 보험 가액란에 0001으로 기재. 보험 취급 수수료는 별도 기재 없이 아까 전에 얘기했었지. 요금에 같이 포함된다는 거. 되겠죠? 그래서 나오죠. 손해배상금액 뭐만? 보험 가액 범위 내에서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 뭐는? 보험 취급 수수료 2,500원 냈으면 그거는 제외란 말이야. 뭐는 보험 손해배상 범위가 아니다? 보험 취급 수수료는 주는 거 아닙니다. 뭐 준다고? 만약에 100만원짜리 보험을 들어놨는데 손해가 50만원 발생했다. 그럼 50만원 보상해주고 다음에 손해가 나게 했으니까 내가 우편요금 준 거 아깝죠? 우편요금까지는 주겠단 말이지. 하지만 당신이 보험금을 받았으니까 뭘 주지 않는다? 보험 취급 수수료는 줄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보험 취급 수수료는 뭐라고?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되겠죠? 다음에 밑에 봐봐. 이거 아까 전에도 얘기했었죠. 자주 틀리는 국가 약호. 이거를 왜 적었을까요, 여러분들? 이거를. 이게 뭡니까? 예전에 나왔던 뭡니까? 그런 자료에는 어떻게 된다? 이게 없죠. 근데 이제 지금 2년 지나면서 EMS를 예전보다 많이 취급할 거 아니에요, 우체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실수를 많이 한단 말이죠.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외워두실 필요가. 자, 밑에 한번 볼까? 홍콩, 대만, 마카오, 이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중국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얘들 다 중국하고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잖아요. 홍콩입니다. HK. 대만은 타이완, DW. 마카오는 마카오, MO. 중국 아닙니다. CN 아닙니다. 미국령, 괌, 사이판, 푸에르토리코는 도시명을 확인, 정당한 약호, 괌은 GU, 사이판은 MP, 푸에르토리코는 PR. 한자를 사용하는 국가, 일본 JP, 중국 CN, 대만 TW는 정확한 도착 국가명을 확인하여 기재.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자주 틀리는 국가 약호에서 밑에 나오는 요 나라 있죠. 홍콩, 대만, 마카오. 다음에 뭐 괌, 사이판, 푸에르토리코는 국가는 아니지만 도시명. 다음에 뭐 우리가 자주 보내는 일본, 중국, 대만. 요건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도록 하시고, 위에 나오는 거 뭐 오스트레일리아는 여러분들 이거 국가 이름 생각하면 약호가 나와요. 오스트리아죠. AT. 오스트레일리아죠. AU. 태국은 TH. 타일랜드니까. 덴마크는 뭐 DK. 독일은 DE. 이탈리아는 IT. 이란은 IR. 뭐 이런 식으로 요거 국가 이름을 영어로 생각하시면 약호는 외우기 쉽거든요. 요거는 좀 뭐 미리미리 좀 외워두도록 하십시오. 이게 뭐 우체국에서 그냥 이거 자주 틀리는 국가 약호를 그냥 심심해서 시험 범위에 넣어놓을 리는 없잖아요. 내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기 때문에 좀 외워두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뭡니까? EMS 국제특급우편. 우리 교재보다는 내용이 어떻게 된다? 엄청나게 많이 간소화됐죠. 자, 우리 교재 잠깐 보시면 뭐 초특급 우편 서비스, EMS 프리미엄, EMS 배달보장 서비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된다? 아주 디테일한 내용까지 어떻게 된다? 다 물어봤는데 여기서는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된다고? 빠졌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어떻게 된다? 뭡니까? 우체국에서 어차피 물론 뒤에 보면 77쪽에 보면 나옵니다. 뭐 배달보장 서비스, 프리미엄 서비스 이게 나오긴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 말고 나머지 내용은 어떻게 된다고? 상당히 우리가 좀 어떻게 된다? 간소화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부하는 부담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거를 요런 식으로 이제 단락별로 끊어가지고요. 우체국 자료를 출력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범위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요, 잠깐만요. 이거 이제 EMS 하는 거니까 바로 넘어가 보세요. 77쪽. EMS 한 김에 EMS 다 끝내고 앞으로 갑시다. 자, 아까 전에 EMS는 여러가지 부가 서비스가 있었죠. 항공하고 등기는 기본이었죠. 그거 외에도 여러가지 뭐 배달 통지라든가 여러가지 부가 서비스가 있었죠. 부가 취급.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한번 봅시다. 자, 나오죠. 배달 보장 서비스. 말 그대로 뭐야? 약속된 날짜에 뭐 하겠다? 배달해주겠다. 이게 배달 보장 서비스죠. 나오지? EMS 배달 보장일 계산 프로그램에 따라 발송지와 수취인의 우편번호를 입력, 상대국 공휴일, 근무일 및 항공 스케줄이 고려된 배달 보잘자 제공된 배달일 예정일보다 지연된 사실 확인되면 뭐를? 뭐 많이 주는 건 아니고요. 우편 요금만 주는 겁니다. 되겠죠? 자, 나오죠? EMS 배달 보장일 계산 프로그램. 한국, 중국, 일본 등 카할라 10개 우정청 공동투자 개발했답니다. 등 카할라 10개 우정청 공동투자 개발해서 만든 게 배달 보장일 계산 프로그램이랍니다. 자, EMS 배달 보장 서비스는 뭐에서 운영된다고요? EMS 배달 보장일 계산 프로그램에서 운영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대상국은 밑에 나오죠? 한국, 일본, 중국, 미국, 호주, 홍콩, 영국, 스페인, 프랑스, 싱가포르 외우세요. 외우세요. 외우기 쉽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미국, 호주까지는 쉽죠? 아니, 자, 왜 쉬운가 제가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한국 당연하죠. 한국 당연하죠. 일본, 중국 가깝죠. 한국, 일본, 중국 가깝죠. 한국, 일본, 중국, 홍콩 가깝죠. 되겠죠? 그럼 4개 외웠죠. 다음 미국, 우리랑 엄청나게 친하죠. 호주 친하죠. 영국 친하죠. 다음 어이구야 내 이거 빠뜨렸네. 싱가포르 빼먹었네. 싱가포르 가깝죠. 되겠니? 다음 프랑스 선진국이잖아요. 다음 뭐야? 스페인도 뭐 나름 살잖아. 이렇게 외우세요. 이거는 이거 정말 외우기 좋잖아. EMS 배달 보장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은 국가는, 적용되는 국가는 되겠죠? 자, 언제 했다고? 서비스 최초 2005년 7월 25일. 그러다가 2009년
2월 16일 영국 스페인, 2010년 2월 8일 프랑스 싱가포르. 그나마 이 나라는 좀 먼 나라들은 어떻게 된다고? 최근에 추가가 되는데 되겠죠? 자, 나오죠? 이거 잘 봐라. 배달 보장 서비스 접수 우체국 잘 봐라. 어디까지 포함되노? 취급국도 포함됩니다. 우편 취급국. 여러분들 우편 취급국 뭔지 아시죠? 우편 취급국이라고 따로 있죠. 특히 어디에 붙어있어? 신용협동조합 이런 데 보면 우편 취급국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정식 우체국은 아니고 정부가 민간인에게 우편 서비스를 일종의 뭐한 겁니까? 넘겨준 거죠. 근데 우편 취급국에서 불가능한 서비스도 있고 가능한 서비스도 있거든요. 이거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EMS 배달보장 서비스는 어디서? 취급국도 포함합니다. 되겠죠? 우편 취급국도 포함됩니다. 자, 나오죠? 대상지역 10개 우정청 간 공동시행. 우정청이 되게 여러가지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어디야? 그 경북지방우정청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정청이 10개가 있는데 거기서 뭐 한다고? 공동으로 시행한다. 10개 우정청 모두 EMS 배달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 나오죠? 송달 기준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뭐 몇 월 며칠 몇 시까지가 어떻게 된다? 보장 뭐 일자다. 몇 시까지는 아니고 뭐 일자다. 그럼 송달 기준 되죠? 서울 지역에서 접수 시 우정청별 주요 도시에 대한 송달 기준 산정 기본 원칙. 아시아는 어떻게 된다? 접수 플러스 2일. 미국, 호주, 유럽은 접수 플러스 3일. 되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접수 플러스 1이 뭐라고? 서울에서 5월 6일, 5월 16일 접수했으면 북경에는 얼마 아시아니까 플러스 2일이니까 5월 18일까지 어떻게 된다? 보장을 해주겠단 말이지. 만약에 이걸 넘기면 뭐 한다고? 우편 요금을 뭐 하겠다고? 돌려주겠다고. 자, 밑에 나오잖아. 송달 기준보다 지연시 손해배상, 책임 우정청 책임 및 배상. 단 나오죠. 고객의 행방조사 및 손해배상 청구 시에 안에 조사 후 변상. 행방조사가 뭔지는 아시죠? 야가 어디로 갔는가? 되겠나? 그럼 당연히 조사를 하고 변상을 해야겠죠. 무작정 변상하는 게 아니고. 단 나오잖아. 상대국 지연. 만약에 미국에서 지연돼서 배달이 안 됐다. 그럼 상대국에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문제점 개선을 촉구해야겠죠. 우리가 잘못한 게 없고 미국이 잘못했으면 미국한테 당신들 문제점 개선해라. 당연히 촉구해야겠죠. 나오지? 근거규정. 국제우편물 손해배상 산정기준 고시. 이것도 뒤에 보면 나옵니다. 다음에 나오잖아. 우정청 간 정산 방법. 서로서로 상호정산. 책임 소재 확인 후 발송 우정청 변상 및 사후 우정청 간 정산한다. 되겠죠? 일단은 어디서? 발송 우정청에서 변상을 하고 뒤에 어떻게 된다고? 발송 우정청이 아니고 다른 우정청에서 잘못된 경우는 그 우정청에서 그 금액을 돌려준단 말이죠.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 뭡니까? 이게 좀 상당히 이제 실무 위주로 뭐 됐다는 거? 실무 위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우리 교재 저 59쪽 보시면요. 59쪽 우리 교재 잠깐만 보세요. 교재 59쪽 보면 배달보장 서비스 나오죠. 이거 지금 내용이 지금 잘못됐죠? 잘못된 게 아니고 지금 바뀌었죠? 여기는 지금 9개죠. 9개. 근데 9개가 아니고 몇 개? 10개로 바뀌었죠.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어차피 이제 정리할 거면 이걸로 정리하시는 게 맞단 말이죠. 됐죠? 자, 다음에 나오죠. 두 번째. EMS 프리미엄 서비스. 자, 뒤에 봐봐. 민간 국제 특송사 제휴 서비스. 이게 뭔가 그러면요. 말 그대로 누구를 포함시킨 거예요? 원래는 아까 전에 EMS 서비스는 각 국가별 우체국이 서로 협력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 뭐 사실 우체국보다는 요즘에는 여러분들 뭐 택배라든가 이런 거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민간 우편 서비스가 더 빠르고 정확할 때도 있죠. 그래서 우체국이 자기 혼자 다 해먹겠다가 아니고 민간
민간, 그러니까 저 기업에서 운영하는 이런 뭐 소위 말하는 택배 회사랑 어떻게 된다? 자매 결연을 해서 협약을 해서 어떻게 된다? 그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이게 뭐라고? EMS 프리미엄 서비스. 나오죠? 우정사업본부가 국제특송 고객 이용 편익 증대를 위해 민간 국제특송사와 제휴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되겠죠? 자, 나오지? 실제 중량과 최적 중량이 동시에 적용된다. 이게 뭔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에다가 나누기 6,000. 이게 이제 실제 중량과 최적 중량을 동시에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동시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 다음 나오잖아. 통관대행, 관세, 재반비용, 대납 서비스. 편리하단 말이죠. 다음에 나오잖아. 요금 수취인 부담 서비스도 되네. 받는 사람한테 돈을 받게 할 수도 있네. 근데 이거는 뭐가? 수취인이 민간 국제특송사 어카운트 넘버가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 다음 뭐가 없다고? 유료 활정료 없다. 항공을 이용하게 되면 유료 활정료가 되게 많이 붙거든요. 이거 없다. 저렴하단 말이지. 다음 나오지? 취급국을 포함한 전국 모든 우체국에 접수할 수 있다. 뭐 당연히 고중량은 제외되겠죠. 이게 뭐라고요? EMS 프리미엄 서비스.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 보면 이게 뭐 네덜란드에 본사 두고 있는 뭐 TNT랑 어떻게 된다? 제휴를 해서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와 뭐가 우체국과 민간 뭐 우편 회사가 뭐 한다? 민간 항공 화물 회사가 만났다. 이게 뭐라고요? EMS 프리미엄 서비스. 되겠죠? 자, 다음 세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초특급입니다. 초특급. 이건 초특급. 초특급. TCS. 초특급이죠. 진짜 빨리 가겠죠, 진짜. 가장 빠릅니다, 가장. 나오죠? 국제우편 서비스 중 실물을 가장 빠르다. 가장 빠르다. 배달 결과를 배달 당일 발송인에게 알려주는 초특급 우편 서비스. 초특급. 자, 나오죠? 정해진 기간 내에 우편물이 배달되지 않은 경우 발송인이 납부한 접수 요금에 부가취급 수수료까지만 한다고? 반환한다. 이건 시간에 목숨을 거는 상품이죠. 초특급. 초특급. 뭐 초자 붙었으면 말 다 했죠. 되겠죠? 그냥 사이언인도 아니고 초사이언인. 가장 빠른 서비스. 국제우편 서비스 중에서 가장 빠른 게 뭐라고요? 초특급 TCS. 자, 밑에 볼까요? 밑에 볼까요? EMS와 초특급 우편 비교해보세요. EMS 취급 대상은 앞에서 다 했습니다. 뭐 서류, 상품, 상품 견본. 국제 초특급은 어떻게 된다고? 도쿄, 오사카, 가까운 나라죠. 서류 및 소액 상품. 내용품은 5만원 이하. 홍콩, 싱가포르는 뭐밖에 안 돼? 서류밖에 안 돼. 그러니까 빨리 가는 대신에 제약이 따른단 말입니다. 되겠죠? 자, EMS는 하루에서 4일까지죠. 되겠니? 자, 근데 어떻게 돼요? 멋지죠? 초특급은 서울 지역 오전 접수 후 이길 다음날 배달되죠. 기타 지역은 서울 지역 오후 접수 포함해가지고 이틀째 배달. 다 다음날. 되겠나? 근데 도서, 뭐 섬, 서울 국제에, 그러니까 그 서울에 보면 이제 국제 그 우편 그 물류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뭐 하게 되면 도착한 후 그 다음날. 도서 지역까지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도서 지역에서 서울로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 나오죠. 발송 내역 통보. 우편물과 같은 경로를 통하여 도착 교환국에 통보한다. 대신에 초특급은 어떻게 한다고? 우편물 도착 전에 팩스로 사전 통보도 해준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냈다는 것까지 뭐 한다고? 발송 내역까지 뭐 한다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뭐 한다고? 배달 결과. EMS는 우리가 뭘 해야지만 부가 취급을 선택해야지만 뭐합니까? 배달 결과를 통보하죠. 근데 초특급은 뭐라고요? 신청 안 해도 배달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되겠죠? 다음 손해배상 나오죠?
배달 예정일보다 48시간 이상 지연 배달되었을 경우 납부한 요금액을 배상한다. 단 수치인 부재, 공휴일, 통관 등으로 인한 지연은 손해배상에서 제외된다. 근데 초특급은 어떻게 된다고? 배달 예정일보다 지연 배달될 경우 납부한 요금액을 배상한다. 이건 뭐도 별다른 거 없죠. 48시간 이상인지 그 예정일인지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당연하죠. 수치인이었거나 공휴일이나 통관 이걸로는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급하면 지가 가야지. 되겠죠? 자, 그래서 잘 봐. 어느 나라가 서비스 되는지 잘 봐.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일본은 다음날 2시, 싱가포르도 2시, 홍콩은 9시까지야. 되겠죠? 다음 우편물 바깥에 어떻게 표시하는가 봐봐. 적색으로 눈에 잘 띄게. 왜? 초특급이니까. 일본, 싱가포르는 EMS, TCS라고 표시를 하고요. 홍콩은 9am 딜리버리 9시까지 가야 되니까. 되겠죠? 다음에 이거는 당연히 초특급이니까 추가 비용이 납부하겠지. 국제 특급 우편 요금에다가 얼마? 3,000원. 자, 규격 얼마 이하? 30kg 이하. 최대 길이는 1.5m 이하. 둘레 플러스 길이가 3m 이하. 너무 크면 못 보낸단 말이고요. 내용품 아까 전에 했었지. 도쿄나 오사카는 서류나 소액 상품 가능해. 내용품 5만원 이하. 홍콩, 싱가포르는 뭐밖에 안 돼? 서류밖에 안 돼. 되겠죠? 이게 뭐라고요? 초특급 서비스. 이건 나라가 한정돼 있죠. 일본, 홍콩, 싱가포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가까운 나라만 가는 거죠. 가까운 나라만. 먼 나라. 근데 싱가포르는 왜 갈까요? 싱가포르는 좀 생각보다 그렇게 가까운 나라는 아니거든요. 멀거든요. 근데 싱가포르 자체가 무역하는 항구 나라잖아요. 항구. 교통이 되게 발달한 국가가 싱가포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는 그만큼 빨리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빨리. 자, 다음 네 번째. 고객 불만 보상제도. 나오죠? 이용 고객의 권리보호입니다. 나오잖아. 이거 외워야 된대. 동일 발송인의 월 2회 이상 손실이나 망실, 뭐 부서지거나 잊어버릴 경우 무료 발송권 1회 10kg까지 준다. 다음 나오지. EMS 우편물 종추적 조사 및 손해배상 청구 3일 지연시 무료 발송권 1회 3만원을 보상한다. 되겠죠? 근데 밑에 보세요. EMS 무료 발송권 액면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당연히 현금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하죠. 다음에 나오죠. EMS 무료 발송권 사용, EMS 발송하는 경우 접수 일부인을 날인 반드시 천공, 업무일지에 접수 소인하여 증거 서류. 이건 여러분들이 계리직 들어가시면 이걸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나오죠. 지급 제외 대상. 인터넷으로 종추적 배달 결과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이건 어떻게 된다? 지급 제외. 민원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이틀 이내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1회 이상 민원인에게 회신, 대답한 경우는 어떻게 된다? 제외. 상대국에서 배달 결과 등 회신이 지연되는 경우 이 상황을 국제우편물센터에서 2일 내에 민원인에게 안내. 이 경우 역시 뭐라? 제외. 그래서 옆에 여러분들 밑에 요거 봐두세요. 업무 처리 흐름도. 요거를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업무 처리 흐름도. 동일 발송인의 EMS 송망실 월 2회 이상 발생. EMS 종추적 조사 및 손해배상 청구 응대 시 3일 이상 지연. 그럼 이걸 어디서 결정한다고?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확인해가지고 결정을 내린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된다? 무료 발송권을 발송해준다. 그런데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되면 어떻게 된다고? 당연히 보상을 하실 필요가 없다. 요것도 여러분들 봐두셔야 됩니다. 요건하고 봐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다섯 번째 요국 감행. 제가 아까 전에 이거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요국 감행. 자, 나오죠. 계약 국제 특급 우편 요급 감행. 계약 관서
우정사업본부, 각 지방 우정청, 총괄국, 6급 이하 우체국, 별정국과 우편치국도 포함하네.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자, 나오죠? 요건 50만원 이상 월. 그러니까 많이 쓰니까 뭐 한다고? 깎아주겠단 말이죠. 되겠죠? 여러분들 밑에 나온 이 표는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50만원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된다? 할인을 해준다. 자, 밑에 주석 보세요. 25% 이상 감액할 때는 해당 지방 우정청 승인을 얻어야 되고요. 특별 감액을 포함한 총 감액률은 얼마? 28%까지야. 아무리 많이 받아도 28%야. 되겠죠? 다음에 뭐는 뺀다? 감액시 기준요금은 고시된 요금,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이거 어디서도 수수료까지 할인해주는 서비스는 없습니다. 수수료는 어디든 별도입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에 뭐 계약서 작성은 뭐야? 고객이 갑이고 우체국장 을.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돼요. 계약서 내용은 뭐 이렇게 나올 만한 건 아니니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잠깐만 82쪽에 요금 정산 보세요. 요금이 증납이 있고 후납이 있죠. 증납은 즉시 납부하는 거고 후납은 뒤에 납부하는 거죠. 자, 증납이 뭔가 잘 봐. 예산 감액률로 선할인, 감액 수납, 월간 이용 금액이 선할인율에 미치지 못하면 다행히 뭡니까? 할인 금액 조정하고 차액을 또 받아야겠죠. 그런데 이용 금액이 예상 감액률을 넘어서면 또 추가 할인해줘야겠죠. 다음, 후납은 뭐야? 월간 이용 금액에 따라서 할인율을 적용해서 할인한다. 뭐 이거 증납 후납은 예상하고 할인 먼저 받는 게 증납이고요. 후납은 다 하고 난 뒤에 할인 받는 게 후납이고요. 뭐 별 그 차이는 없죠. 근데 이제 나오잖아. EMS 요금을 후납으로 납부하는 경우 1개월간 발송한 EMS 요금을 다음 달 며칠까지? 20일까지 납부해야 된다. 납부하지 않고 이러면 어떻게 된다? 계약은 취소될 수 있죠. 나오잖아 밑에. 계약 해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전 서면으로 통보. 다음의 경우 우편 관서에서도 가능하다. 원래 계약은 갑이 강자죠. 우체국이 을이니까 어떻게 돼요? 우체국은 웬만하면 계약을 해지 못해요. 근데 아래의 경우는 해지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나오죠? 금지 물품 발송. 당연히 해지 사유 되죠. EMS 요금 1개월 이상 체납. 당연히 해지 사유 되죠. 세 번째, 3개월간 월 평균 발송 물량이 당초 월정 계약 물량의 미달. 말 그대로 약속을 갑이 어긴 경우죠. 이 경우는 뭐 한다? 계약 취소가 우체국에서도 가능하다. 되겠죠? 요 세 가지 봐 놓으십시오. 발송인 측에서는 한 달 전에만 내 이제 당신하고 거래 안 할란다. 그냥 서면으로 보내면 끝이야. 발송인 측에서는. 하지만 우체국은 요 요건이 돼야지만 뭐 할 수 있다고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밑에 나오죠? 요금 감액. 수시국제 특급 우편 요금 감액. 우체국과 이용계약을 안 맺었어. 앞에 거는 이용계약을 맺은 사람이죠. 얘는 안 맺은 애야. 나오잖아. 별도의 이용계약을 맺지 않고 1회에 20만원 이상 EMS를 발송하는 이용자. 나오죠? 20초가 50까지는 3%. 50초가는 어떻게 된다고? 계약 국제특급 우편 감액률. 앞에 보면 나오죠? 50초가 같은 경우는 뭐야? 뭐 50에서 150은 5%까지 받을 수 있고, 그거. 요거는 이제 특별히 계약을 맺은 게 아니고, 그냥 시시때때로 수시로 오는 사람들한테 뭐 한다고? 고액을 이용해 주니까 뭐 한다고? 감사합니다. 할인해 드릴게요. 단, 똑같지? 수수료는 제외. 다음에 세 번째, eCPing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다?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경우. 서로 편하잖아. 요거는 몇 %까지?
2%까지. 되겠나? 근데 여러분들 아까 전에 얘기했지? 아무리 깎아줘도 몇 %까지야? 28%까지야. 이거저거 다 합쳐도 몇 %까지? 28%까지. 다음에 바로 밑에 나오죠? e-shipping 시스템. EMS 이용 고객이 인터넷상에서 접수에 필요한 정보 등을 입력된 정보에 의해 EMS 주소 기표지 작성, EMS 우편물을 접수한다. 서로 번거롭지가 않죠. 누구의 번거로움을 덜어줬다? 우체국의 번거로움을 덜어준 거죠. 왜냐? 정보를 딱 입력을 해놓으니까 어떻게 된다? 여러분도 또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고 창구 직원들도 손이 편해지죠. 되겠습니까? 여기 뭐라고요? 인터넷 접수 시스템. 다음 7번째 뭐가 있다? 수출 우편물 발송 확인 서비스. 수출. 외국으로 발송하는 국제 우편물 중 수출 신고 대상 물품이 들어있는 경우 우체국 직원이 해당 우편물의 발송 사실을 세관 측에 확인하여 준다. 수출하는 거는 참 이게 수출이 언제 됐나 이런 게 되게 어떻게 됩니까? 시간도 촉박을 다투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체국 직원이 뭐 한다고? 세관에서 이게 발송이 되었나 확인을 해준다고요. 나오죠? 사후 증빙 또는 관세 환급 심사를 위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 신고한 후 필요한 검사를 거쳐 수출 신고를 받아 물품을 외국 무역선, 그러니까 배나 비행기에 적재하기까지 절차가 뭐라? 잠깐만 이게? 까지 절차가 뭐 된다고? 확인을 해준다는 내용 같은데 잠깐만 이 내용 얘들 빠뜨린 거 아닌가? 지금 우리 교재에도 이 내용은 없거든요. 이거 지금 이거 수출 우편물 발송 확인 서비스 이것도 없는데 이건 없는데 또 제 지금 내용이 지금 이상하게 끝났네. 아씨 또 우체국 얘들이 실수를 했는가?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그 우체국 들어가서 한번 요거는 확인해 볼게요. 요 내용은 뒤에 지금 이게 좀 이상하게 잘린 것 같은데 일단 요 7절 요거는 수출 우편물 발송 확인 서비스는 아예 우리 교재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요것도 일단 봐두긴 봐둬야겠죠. 제가 이거는 한번 찾아와 볼게요. 요거는 지금 내용이 좀 뒤에 좀 잘린 것 같기도 같고요. 아니면 이 내용 안에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해를 제가 뭐 혹시 빠진 내용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EMS 뭡니까? 부가 서비스라는 거예요. 부가 서비스 같이 봤고요. 자 다음에 69쪽에 보면 좀 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자 네 번째 보세요. 4절 기타 특수 취급 우편물. 자, 요거는 이제 EMS가 아니고요. EMS가 아니고 국제 우편물 중에서 특수하게 취급하는 우편물 서비스입니다. 자, 나오잖아. 항공운송수단 이용, 송달 과정에서 우선적 취급한다. 특수니까 이것도 우선적으로 취급해준단 말이죠. 선편으로 운송되는 국제 선편 통상 우편물 및 국제 선편 소표 우편물과 구분하기 위하여 항공 취급되는 항공이 중요해요. 항공 통상 우편물 및 소표 우편물에 대하여 각각 국제 항공 통상 우편물 또는 국제 항공 소표 우편물로 부른다. 그러니까 항공으로 가는 건 뭐라고요? 특수 취급이란 말이죠. 특수. 배로 가는 것보다 항공으로 가는 건 빠르니까 이것도 특수 취급 우편물에 포함된다. 되겠죠? 항공도 특수 취급에 속합니다. 항공. 자, 다음에 나오죠. 등기는 제가 뭐 우리가 국내 우편 할 때도 다 말씀드렸는데 장점이 뭐라고? 증거가 남죠. 나오죠. 등기라 하면 우편물마다 접수부여 부여 접수한 때로부터 배달되기 취급 과정을 그 번호에 의하여 기록 취급 우편물 취급 및 송달의 확실성 보장 망실, 도난, 파손의 경우에도 손해배상까지 해준다. 등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뭘로? 등기를 이용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나오죠. 대상. 모든 통상 우편물은 뭘로? 등기로 발송될 수 있다. 되겠죠?
자, 근데 여기 자, 또 잘 봐봐. 다해. 도착하는 나라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 봉함된 등기서장에 각종 지차민 불유가증권, 여행자 수표, 백금, 금은 가공 또는 비가공의 보석 및 기타 기중품을 넣을 수 있다. 이게 재밌죠? 아까 전에 EMS에서는 이게 취급 불가했잖아요. 근데 이건 EMS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국제우편 서비스에서 등기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국제우편 서비스는 EMS는 별도로 생각하고 취급하셔야 돼요. EMS는 이거 안 된다 그랬죠? 근데 국제우편물, 우편 서비스 중에서 기타 특수 취급 우편물 등기 같은 경우는 이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근데 당연히 그 나라 법규에서 인정하는 것만 말할 수 있다고? 담을 수 있겠죠. 그 나라에서 인정하지 않은 건 담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나오죠. 접수 우체국은 국제등기번호표 시행공사를 우편물로 하면 정정한 위치에 붙인다. 이거 EMS 아닙니다, 지금. EMS는 어느 정도, EMS는 끝이 났어. 이건 국제우편 중에서도 뭐라고요? 기타 특수취급 우편물이야. 특수취급, 특수한 케이스. 다음에 나오죠. 배달통지. 뭐 하는 거? 우리가 청구하면, 발송인이 청구하면 뭐 한다고? 배달이 되면, 수령 받았다는 수취인으로부터 수령 사실을 확인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뭐 한다고? 이 사람이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라고? 발송통지. 배달통지. 자, 나오잖아. 배달통지는 국내 우편에 뭐라고? 배달증명과 유사하다. 이건 마찬가지죠. 배달증명. 배달되었다는 거 증명해주는 거. 기록 취급하는 우편물에 한해서만 뭐 한다? 배달통지 할 수 있다. 기록 취급하는 것만 돼. 따라서 국제 우편물 중 배달통지를 청구할 수 있는 우편물은 밑줄 쳐요. 등기, 보험석장과 보험소포. 이거는 다 무슨 취급하기 때문에? 기록 취급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다음에 보통 소포 우편물은 국제 우편 요금 및 발송 조건표에 의거 취급국에 하나여 접수. 이건 뭐라고요? 등기는 여러분들 등기나 보험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되기 없고요. 보험소포, 소포도 다 되는 게 아니고 국제 우편 요금 및 발송 조건표에 의거 취급국에 한해서 어떻게 된다고? 접수한다. 이것도 다 하는 게 아니고 취급국에서 이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된다? 너무 막 부피가 크다거나 그런 것도 돈이 안 되는 거 이런 건 어떻게 된다고? 배달통지 서비스를 어떻게 된다? 취급하지 않는단 말이죠. 다음 국제 속달. 얘들아 이거 지금 제가 하는 거는 EMS 아닙니다. EMS 아닙니다. 국제 속달 이거는 초특급은 아닙니다. 나오죠. 발송인 청구에 따라 속달 업무를 취급하는 국가에서 배달 우체국에 도착한 항공통상 우편물 및 소포 우편물을 가능한 신속하게 배달한다. 초특급보다 느립니다. 초특급보다는. 발송 요건. 속달 배달 우편물은 특별한 밝은 적색의 굵은 문자로 속달을 표시하는 익스프레스, 우편물 전면 좌측 상단, 발송인의 주소 성명 아래에 표시, 동일색의 스탬프 인형을 날인. 이게 딱 붙어 있어야지만 어떻게 된다고? 도착하면 빨리 보내주겠죠. 이건 뭐라고? 국제 속달. 아까 EMS의 초특급 서비스하고는 그거보다 느리죠. 가장 빠른 건 EMS 초특급. 근데 EMS 초특급은 서류라든가 일부 5만원 이하의 상품만 가능했죠. 근데 얘는 그거보다는 어떻게 된다고? 좀 범위가 넓단 말이죠. 다음에 아까 EMS 초특급은 나라도 뭐 일본, 싱가포르, 홍콩밖에 안 됐잖아. 이거는 또 그만큼 보낼 수 있는 나라도 많다는 소리고요. 다음에 나오죠. 보험서장. 나오지? 은행권이 돈이야, 돈. 수표 등의 유가증권은 돈을 생각하시면 돼요, 돈. 금전적 가치가 있는 서류, 기중품 등이 들어있는 서장 우편물을 발송인이 신고한 가액에 따라 보험 취급하여 교환, 망실, 도난, 파손된 경우 보험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발생된 손해액을 배상한다. 나오지?
최고 한도 얼마? 앞에서 했었지. 얼마? 700. 되겠죠? 그런데 잘 봐. 상대국에서 취급하는 최고 한도액이 그 이하다. 우리는 700인데 그 나라에서 600밖에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되노? 상대국의 취급 한도를 따라갑니다. 되겠죠? 다음에 2번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고 2번, 3번은 계속 아까 그 보험 그 뭐야 국제우편 서비스에서 뭡니까? 그 소포 우편물에서 보험 소포에서 다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어차피 같은 보험이니까. 다음 밑에 나오죠? 요거 발송할 수 있는 물건 한번 봐두세요. 은행권, 수표, 뭐 지차민불 유가증권 이건 다 이제 많은 거 돈 생각하시면 돼요. 돈, 머니. 우표, 복권, 기차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서류, 귀금속 및 보석, 고급 시계, 만년필 등 기중품, 수출입 관련 법령 등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취급한다. 당연하죠. 이게 만약에 7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밀수라든가 이런 걸로 악용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된다?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뭐라고요? 지금 5가지. 항공, 등기, 배달통지, 국제속달, 보험석장, 보험서장 이건 다 뭐라고요? 기타 특수취급 우편물. 이건 EMS 서비스 아닙니다, 여러분들. 국제우편 서비스 중에서 말 그대로 특수하게 취급하는 서비스란 말이야. 분류를 정확하게 해두셔야 됩니다. 분류를. 다음에 국제우편 요금하고 한 3개 정도가 남았네요. 일단 우편요금까지는 좀 정리하고 조금만 끊었다 갑시다. 자, 우편요금 봅시다. 또 내용이 좀 뭐 많은데요. 자, 요금 어떻게 결정한다고? 만국우편연합 UPU에서 정한 범위 뒤에 나오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국제우편요금 누가 결정한다? UPU 범위 내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결정. 당연히 결정되면 고시 알려야겠죠. 다음 요금체계. 배로 가는 선편요금과 비행기로 가는 항공요금. 다음 종류. 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국제특급우편물, 특수취급에 따른 특수취급수수료. 다음 구성내용. 국내 취급비, 도착국까지의 운송요금과 도착국 내에서의 취급비. 이게 국제우편을 이루고 있는 요소. 되겠죠?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보면 뭐야? 별납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이거를 일일이 우표 다 붙이고 뭐 이러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귀찮죠? 그러니까 별납이 뭐야? 별도로 납부한다고. 별납. 여러분들, 국내 우편에도 보면 그냥 우표 안 붙이고 도장 찍힌 거 있죠? 우편요금 뭐 어느 우체국, 우편요금 별납. 이렇게 찍힌 거 있죠? 그 대량의 우편물을 보낼 때 일일이 우표 다 붙이고 이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발송인도 귀찮고 거기다가 도장 다 찍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체국도 귀찮죠. 그래서 서로 간의 뭐를 위해서 편리함을 위해서 별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나오잖아. 제가 말씀드렸죠. 동일인이 동시에 동일한 우편물, 동일 중량 우편물을 발송할 때 우편물 외부에 요금 별납. 여러분들이 편지를 대량으로 붙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 일일이 뭐 하실 필요 없어요. 우표 붙이고 할 필요 없죠. 그냥 별납으로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체국 직원들 이제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딱 중량 재고 뭐 통상 우편물인지 만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만약에 개당 200원 하면 살려가지고 10개면 2,000원, 100개면 2만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된다고? 별도로 서로 편한 제도. 도장 찍어주는 거야. 도장 찍어주는 거야. 별납. 근데 자 이거 나오지? 어디가 제외야?
국제 우편 요금 별납은 우편 취급국은 제외입니다. 되겠죠? 다음 기준 보세요. 통상 우편물, 소포 우편물 둘 다 몇 통 이상? 10통 이상. 되겠죠?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이 가능합니다.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이 가능합니다. 요금 별납제도는. 자, 어떻게 취급하는가? 나오죠? 검사하고 신청서 기재 상황, 현물과의 상위 여부를 확인한다. 현물과의 상위 여부. 현물과의 이게 현물과의 상위 여부를 확인한다. 이거 현재 물건과의 이게 뭔 소리지? 이건 제가 좀 찾아볼게요. 이거는 현물과의 상위 여부. 다음 외부 기재 상황 나오지? 우편물 앞쪽에 오른쪽 윗부분에 뭐 한다고? 요금 별납 표시 확인하시고요. 발송인이 표시를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우체국 보관 요금 별납인 도장을 찍어주는 거야. 별납. 접수 입회 확인 절차는 국내 우편 요금 별납의 취급. 그러니까 국내 우편도 요금 별납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랑 똑같이 하면 되고요. 접수된 우편물은 국제우편물류센터 앞으로 별도 우편 자료를 체결 발송. 이거는 앞에 했던 뭐랑 달라요? 우편 자료 배달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건 별도 우편 자료죠. 이건 앞에서 했던 우편 자료 배달하고는 다른 성격입니다. 이건 별납입니다, 별납. 우편 자료 배달은 그냥 통째로만 하는 거야. 묶어가지고 그람 달아서 집어넣어버리는 거지. 성격이 다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후납. 뒤에 내는 거, 뒤에. 나오죠? 특수 취급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우편물 접수할 때 납부하지 않고 발송 우체국 승인을 얻어 1개월간 발송 예정 우편물 요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1개월간의 요금을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한다. 그냥 혼합하는 건 아니고요. 담보로 넣어놓고 돈을 뒤에 주는 거. 자, 나오지? 다 되는 거 아니고요. 몇 통? 동일인이야. 매월 100통.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 이건 별납하고 혼합하고 대상은 같습니다. 취급 우체국도 우편 취급국은 제외죠. 되겠죠? 근데 단 취급국은 등기 취급 우편물과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일반 우편물만 가능하다. 요거는 어떻게 된다고? 혼합이 가능하다. 뭐랑? 등기 취급 우편물과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일반 우편물. 요거는 혼합이 가능하다. 취급국도. 다음에 뭐 취급 요령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발송 신청서 작성, 우편물과 함께 용급 혼합 개청해서 제출한다. 뭐 발송 신청서 검사, 접수처는 요금 혼합 우편물이 자국을 발송하는 것이 확인. 당연하지. 우리나라에서 보내는 건가 확인. 다음 나오지. 우편물 오른쪽 윗부분에 요금 별납이라든가 혼합 요 표시가 있는지 어떻게 된다. 확인. 발송인이 이걸 안 했으면 어떻게 된다. 찍어주지. 별납 혼합은 다 도장 찍어준단 말이야. 아니면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그 봉투를 만들어 갈 수도 있어요. 봉투를. 그래서 봉투 인쇄할 때 아예 뭐라고요? 별납이라고 혼합이라고 인쇄를 해서 만들면 돼요. 요 요건 지름 몇 cm? 3cm 맞춰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유인물 같은 거 보낼 때 어떻게 됩니까? 소위 말하면 찌라시 같은 거 집으로 보낼 때 어떻게 된다? 봉투를 만들 때 아예 별납을 찍어서 만들어 놓으려 그래요. 그럼 그거 별납이라고 딱 찍은 거 뭐 수성우체국 요금 별납 딱 찍혀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걸로 어떻게 된다? 보내면 장수만 계산해서 돈 내면 된단 말이에요. 다음에 뭐 신청서를 검사하면 됩니다. 종류, 발송편, 뭐 비행기로 가는지 배로 가는지
중량, 지역별, 통당요금, 총통수, 총요금, 특수취급, 발송인 주소, 성명, 발송인자, 발송하는 우편물과 틀림이 없는가 확인. 다음, 당연히 뭐 기타 기재사항도 틀림없는가 확인. 그러고 난 뒤에 뭡니까? 접수 및 입회 확인. 요금 혼합 우편물의 접수 담당자가 접수 담당 책임자 입회하에 확인 접수. 요금 혼합 우편물 발송 신청서는 요금 별납 우편물 접수 및 입회 확인 방법에서 똑같이 상호 확인해서 이거 도장 찍으면 되고요. 다음에 이거 일부인 날인. 이거 뭐 한다고? 요금 혼합 우편물의 통신 일부인 날인은 생략. 이건 이거 뭐 한다고? 여기서 이게 통신 일부인 날이니? 별납 마크가 아니고, 이게, 아까 전에 우리가 아니, 별납이라든가 혼합 그 도장이 찍혀 있으면 다른 도장을 말 필요 없다. 찍을 필요 없다. 그 얘기인데, 혼합, 통신 일부인 날인. 이것도 이것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뜻이 뭔가. 일단은, 별납인가 혼합인가 뭐는 들어가야 돼? 봉투에 별납 혼합 표시가 없으면 우체국에서 별납인지 혼합인지 못 내줘야 된다. 도장은 찍어줘야 된단 말이지. 그 도장은 당연히 찍어야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제가 한번 일부인이 뭔지 요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고, 아까 전에 요거랑 제가 찾아볼게요. 일단은 혼합하고 별납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냥 말 그대로 서로 우편물을 보내는 발송인이나 우체국이나 서로 뭐 하자고? 서로 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게 이제 요번에 이 우리 우체국에만 또 있는 내용인데요. 국제우편요금 수취인 부담 IBRS라고 있는데 말 그대로 받는 사람이 뭐 한다고요? 요금을 내는 거. 자, 나오죠? 우편물을 외국으로 발송하는 자가 국내 배달 우체국과 계약을 체결, 회신 요금을 자신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말 그대로 뭐야? 국제 우편 요금 수취인 부담. 받는 사람이 뭐 한다고? 요금을 부담하는 제도. 자, 취급 우체국 어디? 집배국에 한해서 취급한다. 그러니까 우체국이 되게 사이즈별로 종류가 쫙 있는데, 집배란 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우편물이 이렇게 모이는 집중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거 집배국이라 부르죠. 거기서만 뭐 한다고? 수취인 부담, 국제우편요금 수취인 부담 서비스를 취급을 한다. 자, 나오죠? 취급 대상 우편물. 인쇄물과 엽서. 인쇄물은 봉투와 엽서. 큰 건 안 돼. 최대 중량 몇 그램? 50g. 자, 요금 징수. 수취인이 우편물을 받을 때 납부. 혼합 취급도 가능하네. 뒤에도 받을 수 있네. 봉투는 얼마? 950원. 엽서는 얼마? 400원. 되겠죠? 자, 계약. IBRS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신청서와 수취할 우편물의 견본 2매를 배달 우체국에게 제출. 계약 체결 후 우편물을 발송하는 자는 우편물 표시사항과 배달 우체국 장이 부여한 계약번호를 수취할 봉투 또는 엽서에 인사한 견본 2매를 배달 우체국에 제출. 뭘 확인을 해야지 후불을 하거나 말거나 할 거 아니야. 자, 그러고 나오지. 접수 우체국 발송 유효기간. 유효기간이 만료된 IBRS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반환한다. 나오지. 유효기간. IBRS를 이용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 단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은 유효기간 제한 없고. 다음에 일부인이 그거구나. 그거 여러분들 그겁니다. 일부인이 그거. 우체국 받으면 우표 이런 데다가 도장 찍는 거 있잖아요. 몇 월 며칠 무슨 우체국 하면서 딱 도장 찍어주는 거. 그게 일부인이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별납이라든가 혼합은 뭐야? 이미 그걸로 우체국에서 뭐 한다? 제가 도장 따로 안 찍는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우체국에다가 편지 보낼 때 우표 붙이면 편지 받아보면 우체국에 편지 우표에 뭐가 찍혀 있습니까? 도장 찍혀 있죠? 그게 일부인입니다. 일부인. 근데
별납이라든가 혼합 같은 경우 아까 전에 국제우편요금 수취인보다는 또 혼합 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우체국에서 뭐 할 필요가 없다고 도장을 찍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왜? 이미 이거 다 돈 낼 사람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장을 따로 찍을 필요가 없다. 번거롭겠죠, 찍으려고 그러면. 접수 후 다른 국제 항공 우편물과 같이 국제 우편물센터로 송부한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보낼 때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 나오지? 외국에서 도착된 IBRS 우편물 취급. 나오지? 국내 우편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의 배달료에 준해 배달하고 요금을 징수한다. 여기 보면 나오죠, 이거. 이것도 역시 받는 사람이 돈 내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외국에서 보냈을 때 우리나라에서 받으니까 돈 낼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보냈을 때 외국 사람이 받고 돈을 낼 수가 있고, 말 그대로 뭐 하는 거다? 수취인 부담. 받고 나서 받은 사람이 돈 내는 거. 수취인 부담. 되겠죠? 이거는 서로 어차피 계약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우체국에서 뭐 한다고? 일부인, 이렇게 뭐 무슨 우체국에서 이 편지를 그 도장 찍는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뭐 한다?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5번째 뭐라? 국제 반신 우표권. 이건 이제 이거 보면 리플 나오죠, 리플 쿠폰. 인터내셔널 리플 쿠폰. 이거 뭐 하는 거? 나오죠? 국제 반신 우표권은 수취인에게 회신 요금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고 외국으로부터 회답을 받는데 편리한 제도. 그러니까 회답이란 거는 답을 돌려받는 거죠. 자, 밑에 봐봐. 국제 반신 우표권은 세계 각 나라마다 항공서장 기본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UPU 국제사무국에서 발행해서 시행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얼마? 1매당 1,450원. 판매시는 국제 반신 우표권의 왼쪽 해당 날의 일부인을 날인한다. 이거는 도장을 찍는단 말이죠. 이건 날인을 해야 되는 거죠. 나오지? 교환. 외국에서 판매한 국제 반신 우표권은 항공서장 4지역 20g에 4개 지역 20g 요금에 해당하는 뭐랑? 우표류와 교환하여 준다. 이게 뭔가라면 이제 우리가 편지를 받으면 답장을 쓰잖아요. 답장 쓸 때 어떻게 된다고? 또 편지 보내려고 하면 우표를 붙여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보내는 사람이 답장 쓸 사람 우표까지 붙여서 보내주는 거. 그래서 이제 붙여서 보내주면 우리는 이제 그 우표를 떼서 갖고 가면 어떻게 된다고? 또 이렇게 내가 답장을 보낼 수 있는 그걸 또 돌려받을 수 있다. 되겠죠? 별의별 서비스가 다 있죠. 근데 나오지?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국제 반신 우표권은 우리나라에서 교환할 수 없다. 되겠니? 우표류와 교환을 마친 국제 반신 우표권은 반납 조서를 작성 첨부 우정사업조달사무소로 반납. 이거를 받아가지고 내가 몇 장을 줬다는 거 다 서류 꾸며서 반납하고. 밑에 거 이거 뭐야? 이거 총괄 이거 필요 없고. 기타 봐봐, 기타. 반신권은 우표지만 할인 판매 안 되고요. 다량의 반신권 판매를 요구할 경우 정당 사유 여부를 확인 후 판매해라. 이거 갖고도 또 뭐 사고 칠 수 있는가? 나오잖아. 한 사람 몇 명? 하루에 20매를 초과하여 구입 요구 시 별도 신청서의 정당성을 확인한다. 이게 12년 4월 1일에 개정됐네. 한 사람이 하루에 몇 개? 20매 초과. 다음에 나오지? 우표류와 교환할 때 반드시 뭐 한다고? 위조 여부를 확인을 해라. 그래서 그림 보면 나와있죠? 앞면하고 뒷면. 자, 여기 봐봐요. 보급 및 반납. 보급. 우체국에서 소요량을 요청한다. 그럼 UPU로 청구하면 어떻게 되노? UPU가 반신권을 우리나라 총괄국 송부 해주면 어떻게 된다? 반신권 송부 조달사무소. UPU가 청구, UPU로 청구, UPU가 우리를 돌려주면
우리가 조다사무소에서 다시 어떻게 된다? 주는 거고, 반납할 때는 반신권 교환했고 조다사무소 반납하면 조다사무소에서 확인을 하고 유표에 어떻게 된다?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어떻게 돼? 금액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이제 돈을 직접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중간에서 어떻게 된다? 이게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우표를 바꿔줬다는 증거를 줘야지만 걔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 우표에 상당하는 돈을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없는 내용이니까, 반신우표권 같은 경우도 전에 우리 교재는 없던 내용이니까 또 챙겨 두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거진 이쪽은 설명이 다 됐고요. 다음에 이제 5장에 보면 각종 청구제도, 뭐 이거는 얼마 안 되니까 금방 끝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쪽에 국내 우편 같은 경우도요, 지금 우리 교재 내용은 좀 되게 내용이 많으니까, 근데 국내 우편은 여러분들 거의 바뀐 게 없어요. 거의 바뀐 게 없어요, 국내 우편은. 근데 국제 우편은 내용이 지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아니, 바뀐 게 아니고 좀 빠진 게, 그러니까 여기서 더 압축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제 우편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 국내 우편은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교재랑 큰 내용 차이는 없으니까 그냥 선생님 드렸던 요것만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근데 국제우편물은 좀 바뀐 내용도 있고 이러니까 한번 다시 보기는 봐야 되겠고. 자, 그러면 5분이니까 좀 쉬었다가, 이거 얼마 남았습니다. 뭐 15분 좀 지나서 한 20분 되면 나머지 뒤쪽 끝나면 국제우편물 끝나니까 그래서 가도록 합시다. 자, 잠깐만 쉽시다.